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또 이제 큰 건을 하나 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 그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 폰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이렇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서 그 파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황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컨드 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법 출신들이 여기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이들과 어떤 이 세컨드 폰을 가지고 비밀리에 통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누구와 통화하는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영배하고 이미선이는 4월 18일 되면은 임기가 만료가 되죠. 이들이 그 세컨드 폰을 지급받아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중요한 그 심리를 할 때는 그런 거 업무용 폰 같은 거 이런 거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랑 통화하는지, 특히 이제 이 많은 의심을 받고 있죠. 정치적 편향성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이미선이나 문영배나 정계선이나 이들은 법복만 입은 사실상 그 정치인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앙선관위원회 전 사무총장처럼 세컨드 폰을 지금 받아갖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헌법재판소나 이들 좌파들과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이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굳어지는 정황 증거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황 증거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거의 사실로 볼 수 있는 최근에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1회 변론으로 다 끝났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건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아름아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헌재에서 이걸 밝힌 게 아니라 헌재와 특히 이제 우리 법 출신들 이들과 민주당과 비밀리에 이렇게 접촉을 한 정황이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헌재에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에 지금 있는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한덕수 등 국무총리들 조사 기록을 좀 헌재에서 요청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비슷한 취지의 요구를 지난번에 사실 헌재 심의 때도 했다가 kil이 됐습니다. 그걸 다시 요청을 했는데, 황당한 거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그런 요구를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벌써 선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공지를 한 게 아니라 국회도 취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보면 여러 이제 사무처 직원들, 요원들 취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부에 알리지 않고 거의 내막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법 출신 현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라든지 이들과 국회 대리인단, 결국 이제 민주당이죠. 이들과 예를 들면 세컨드 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비밀 소통한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등과 사실상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 심리 요 부분을 하면서 이들이 상당히 수시로 그런 통화를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부에서 평의회를 가졌는데 이게 지금 5대3으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쉬쉬하고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히 지금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5대3이 어떻게 5대3이냐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이 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각이. 그 다음에 인용은 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3이 누구냐면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일 가능성이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두랑 정정미도 이건 아니다, 한덕수 건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딱 보니까 자기들끼리 평의하다 보면 알 수가 있죠. 딱 보니까 이 우리 법 출신들 달랑 3명만 이 한덕수에 대해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들이 탄핵 쪽으로 인용 쪽으로 입장을 선 이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우리 법 출신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 이제 선고를 미루고
자기가 이제 진행을 맡고 있으니까 미루고 국회 대리인단 측에 그런 식으로 비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도 좌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게 윤 대통령의 그 12.3 비상계엄의 그 명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 세력들이 정말 이게 무도하게 했구나. 헌재에서도 이렇게 나오느나 더군다나 5대3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우리 법 요 3명이 진짜 문제가 많네. 더욱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 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국회 대리인단과 서로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요청한 것 같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문영배라든지 이쪽에서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을 해서 그래서 다 끝난 사건인데 이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 황당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게 더 웃기는 것이 검찰에서 이 헌재의 요구를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음 주에 무조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기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리에도 좌파들에겐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부가 됐는데 자 그래서 지금 검찰도 약간 스탠스를 다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곧 복귀할 테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검찰들이 지금 스탠스를 약간 좀 고쳐 잡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 문영배 등 이들이 어제 개망신당한 것이죠. 지금 헌재가 요청해가지고 이거 이유 없다고 검찰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 개망신당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내막적으로 보니까 5대3으로 그러니까 기각이 5, 인용이 3. 그리고 그 인용셋은 달랑 우리법 출신들 3명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질까봐 이렇게 시간 끌려고 했었다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이재명과 박찬대 이들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마흔역을 빨리 임명하라. 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극단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죠. 명백한 범죄다.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법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했다, 자기 자신의 얘기인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방금 한덕수 총리 건에서 나오듯이 5대3으로 지금 이 달랑 우리법 출신들만 그렇게 해서 탄핵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기각으로 가는 복귀를 원하는 이런 쪽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큰일 났다. 이런 것이 저는 민주당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에 의해서 문영배가 됐든 직접적이 됐든 간접적이 됐든 이 민주당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 마흔여기를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대로 가면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들이 민주당 측에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세컨드 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도 박찬대도 최상목 대행을 달달 볶고 겁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최상목 대행이 듣질 않았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알려져가지고 사실상 기각으로 결정났다.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더더욱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드러나가지고 하필이면 이 세컨드 폰을 헌법 재판관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되는 건 우리 법 출신들입니다, 이게. 이들은 무슨 업무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특히 이들은 법보고 우리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친민주당 성향이고 친이재명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둘은 이제 조만간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용 내역을 갖다가 그대로 훼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들이 사용한 내역,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